그래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 아이들 대변해 줄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제 인생 영업 비밀입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법원 천정호 판사입니다. 일명 호통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정호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아시나요? 가해자를 향해 안 돼,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요. 돌아가. 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천 판사는 모두가 기피하는 소년 재판을 8년 넘게 맡으며 재비행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소년범의 대부로 더 유명합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판사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법시험도 7.8기의 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천 판사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난 곳이 마미동 까치고개라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무릎에 형편이 어려워서 난감방에서 7형제와 부모님 2분 9 식구가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집에 오면 단칸방이니까 9 식구가 복작거려요. 공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집에 오면 숙제 마치고 저녁 먹으면 거의 자요. 자고 가족들이 다 주무시고 계시면 새벽 1, 2시에 일어나서 밥상 조그만 거 하나 펴놓고 스탠드 켜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자고 그런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입학 원서도 내지 못할 뻔하셨다고요? 그럼 원서 쓰던 마지막 날까지 이제 정하지도 못하고 국제시장에서 한 친구를 만납니다. 제 표정을 보니까 뭔가 낌새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얘가 한 달이 나가지고 자기 돈으로 서점에 가서 원서 사고 남포동 거리에서 영도까지 차 타고 와서 교장 선생님 직임 받고 장전동까지 버스 타고 이 이제 과정과 비용을 그 친구가 다 대줬고 가보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5시 마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서를 접수시킬 수 있었죠. 입학할 때 바로 한 학기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성적이 일단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됐죠. 그 친구도 부산대 썼는데요. 떨어졌어요, 그게. 저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 길에서 만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만난 천사라고. 네, 친구야 고마워. 사랑해요. 오랜 시간이 걸린 사법시험 합격.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뭐 열심히 하면 사법시험도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시험 삼아 시험을 쳐봐라 해서 이제 선배 감을 잡아야 된다 해서 이제 갔죠. 학년이 안 됐는데 그때부터 매년 이제 시험을 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9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90년, 91년, 92년 3년 계속 떨어지고 94년도에 이제 2차, 3차 합격하고 해서 총 떨어진 획수를 계산해보니까 7번이 들어가요. 군대 갔다 와서 졸업까지 하고요. 배수준을 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취직이 잘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취직할 수 있었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는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뱅크를 바꾸다 BNK. 소년 재판에 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이제 소년 재판을 맡고 보니까 2010년도에 그 당시가 이제 소년 이 사건 수가 피크예요. 정점을 찍고 내려올 무렵인데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법정에 들어갔는데 법원 사정상 3주에 한 번 재판을 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100명의 아이들한테 할애되는 시간이 계산해보면 3분 정도 나오거든요. 착석하고 신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물어보고 하고 싶은 말을 시키고 그다음 내가 처분할 것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이 손실 사건에 대해서는 가난한 아이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못하니까 그 아이들을 대변해 줄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재판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비행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구조적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열심히 하자고 해서 노력하게 된 겁니다. 가정에 도움을 받지 못해 밖으로 떠돌다 재비행에 빠져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천종호 판사는 청소년 회복센터인 사법형 그룹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안 통과부터 예산 마련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사법형 그룹홈은 비행청소년 그룹홈이라고 하시는데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많았거든요. 그냥 두면 비행을 저지르니까 누군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 전용 그룹홈이 필요한 거죠. 공동생활 과정이. 그래서 이제 사법형 그룹홈을 시작하자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을 설득하고 다녔죠. 그래가지고 2010년 11월에 최초로 개소를 했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그 사법형 그룹홈을 확장하려고 우선 경남 일대를 그냥 혼자서 운전해가지고 다닌 거죠. 법안도 없었어요. 법이 없으면 예산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시작한 거 내가 결론을 맺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책을 쓰고 사람들 도움 받아가면서 활동하고 그때는 불러주면 어디든지 다 나갔습니다. 무슨 판사가 방송을 그렇게 많이 출연하고 언론이 그렇게 많이 출연하냐. 저는 그거 이제 법안 통과시키고 예산 받아 주기 위해서였는데 그래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지금 청소 회복 지원 시설이라고 입법 발의를 해줬고요. 여성가족부에서 법안을 받아주시고 이제 통과된 거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법안 통과되고요. 그 다음 예산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첫 해에 했는데 쪽지 예산 넣었는데 통과 못했죠. 예산 통과하는데 한 10년 정도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예산은 법원에서 아이 한 명당 그 당시에 40만 원 줄 때입니다. 자, 그럼 저 선배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메어놓고 나중에 돈 내용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죠.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KTX 타고 가는데 앞에 그 건물로 된 주머니 안에 팜플렛이 하나 들어있어서 궁금해서 열어봤죠. 열어보니까 국민 참여 예산 제도에 관한 팜플렛이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미 15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내도록 하자니까 아니 판사님 작년에 우리가 국회의원들 그렇게 설득해서 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큰 소리를 냈죠.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 되고 내년 안 되면 또 내년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닥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웬걸요 했는데 1300개 단체 중에서 100개 단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그거 심사가 있었는데 30개 안에 최종 들어가서 이제 예산을 받게 된 거죠.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누군가가 도와주는구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청년들이 힘든 이유는 우리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어른들께서는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제일 싫어하는 강의가 청년들한테 가서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한 방향을 보시고 또 제대로 된 길을 한번 찾아오셔서 그 길에서 오랫동안 버텨보시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당장에 눈앞에 큰 이익을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버텨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하면 중간에 멈출 것 같으면 저는 그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계속이 힘이다. IQ 제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계속하는 것이 IQ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 영업 비밀은 계속이 힘이다 입니다.